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오늘 좀 바로 볼게요.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코스닥 쪽이 대형주가 강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약간 좀 쏠렸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만 조금 돈이 들어와가지고 코스닥 150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 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했죠. 오늘도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다 양매수의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올라간 종목과 떨어진 종목들의 비율 자체가 괜찮아요. 오늘 양시장 다 3대1 정도로 나왔습니다. 3대1 정도 나왔고, 아마 금요일 날에 그 시장에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월요일 날 좀 해소가 되고, 근데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못했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안정감을 갖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죠. 제가 볼 때 월요일 화요일의 분위기랑 이 수요일 목요일의 분위기가 조금 다를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일 배당락이 일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제 폐장날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까지는 거래가 되지만 목요일 날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의 방향성이 목요일까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요일 날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내일 시장이 빠진다? 근데 목요일 날 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목요일은 아마 수요일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시장의 반등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카나리아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죠. 왜냐면은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지금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가격 라인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13,000원, 13,000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저가가 딱 13,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13,500원까지 갔지만 이 고가가 어디까지 갔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저가 라인 13,000원을 지켜줬냐,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지금 거의 약간 낭떠러진 느낌이에요. 지금 요거 하나 남은 거거든요. 요 구간 하나 남은 건데 이 구간을 카나리아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슈팅에 대한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낭떠러지에서 한번 밀린다? 그러면 사실 이런 점상으로 올라온 자리는 중간에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물량들이 아마 손절 라인으로 이 13,000원 하방, 12,500원에서 13,000원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게 이 라인을 깨버리면은 일단 개인들 투매가 먼저 나올 겁니다. 지지 구간 다 마지노선으로 이 라인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13,000원이 중요하고, 대신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13,000원이 조금 더 다른 라인들보다 강하긴 할 거예요. 왜냐? 누구나 다 여기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라인으로 붙으면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는 건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카나리아가 제가 늘 난이도가 이게 쉽지 않다, 높다,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오늘 결국에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준 거, 기관이랑 이제 뭐 외국인들의 요 코스닥 150에 작용되는 그러한 특성들이죠. 수급주가 갖는 특성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고, 그 다음에 기관이 외국인들이 리오프닝 쪽에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기관 쪽에서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너무나 금융투자에 집중이 되어 있다. 금투 애들은 약간 좀 단기 성향이 강한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연기금이나 투시, 뭐 보험 이런 애들처럼 연속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주가를 꾸준하게 뭐 우상향 시켜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주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구간 안에서 승부를 딱 보고 나가버리는 그런 애들이 금투기 때문에 금투에 대한 매수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에 이렇게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얘네들의 역할은 가격 구간을 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다른 주체들이 주가를 올려줄 때 그때 나가야 됩니다. 아마 얘네들도 그 눈치를 보다가 주가가 좀 상방 구간을 보여주거나 할 때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워낙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투의 매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연기금 쪽에서 매수 들어온 거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하긴 합니다.
하방 구간에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집어 넣어준 건데, 기관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카나리아가 기관의 영향을 100% 받고 있진 않아요. 지금 뜨문뜨문 받고 있습니다. 카나리아는 기존에 약간 테마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고 난 이후부터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기관? 네, 글씨가 좀 이게 악필이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스로 여기 글자를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 이 연기금 애들, 그 다음에 기관, 뭐 투신이나 보험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걔네들은 가격 구간이 만약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올라갈 때 지들이 사고 내릴 때 지들이 매도하면은 다시 그 매수로 접근하는 구간들이 보통 뻔하긴 합니다. 자기들이 초창기 때 뭐 샀던 가격들 혹은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구간들, 저점 구간,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심플하게 저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연기금이랑 뭐 보험 투시 이런 애들이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 종목들에서 그런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이 지금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물량을 집어 넣어준 건지, 혹은 그냥 일부 운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패시브 자금 중에 일부가 카나리아로 딱 오늘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지켜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냥 테마주로 보기에도 애매하고요. 마냥 코스닥 150에 있는 전형적인 뭐 수급주의 형태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고, 지금은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벗어나주는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되고, 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13,000원 라인을 최대한 지켜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체크할 거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왜냐, 지금 명확하게 수급의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특정 주체나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상태도 아니죠. 그냥 지루하게 박스권 나오다가 시장 밀리면 저점 한번 밀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앞구간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이런 액션들이 이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줄지, 그게 단기적인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또 해가 넘어가고 2023년으로 넘어가지만 2023년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포인트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강한 액션을 언제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뭐 유통기한이라고 하나요? 유효기간? 그게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대양봉 하나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지부진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랑 양봉을 하나 뽑아주는 거, 물론 얘가 요거를 지켜주진 못했지만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준이 되는 캔들은 주식에 있어서는, 차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영향들이 있거든요. 이 거래대금이 있는데 설마 밑에까지 밀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양봉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윗꼬리도 잘 안 나옵니다. 윗꼬리가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좀 긴 윗꼬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런 거라도 지금 나와줘야 돼요. 15,000원을 계속해서 뚫는 시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게 지금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는 내일 또 13,000원을 봐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요 저점을 밀어버리면은 이 12,000원, 12,500원 라인으로 주가가 밀리면은 진짜 길게 보면은 한 턴 정도만 더 봐줄 수 있고요. 왜냐? 이게 지지 구간을, 저점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있다가 보통 아래 구간으로 한 번 밀 때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돌려가지고 슈팅을 주는 액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고, 만약에 저점을 깼는데 그 뒤로 이런 양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도망갈 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비중을 뭐 줄여준다거나 그런 대응을 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주고 있다. 오늘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고 13,000원 밑으로도 액션을 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오후 턴에 13,000원 살짝 밀었습니다. 거의 주가는 오늘 13,100원 라인에서 300원, 400원 라인에서 많이 놀았으니까 이게 아랫꼬리가 살짝 있지만 이 아랫꼬리에 대한 비중 자체는 크지 않다.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고, 아마 기다리시지 못할 분들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가 이 언저리인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전에 영상 찍을 때는 카나리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단가가 대부분 2만원 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딱 나오니까 바로 이런 뭐 저점 라인을 보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수로 들어왔다. 요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금의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23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늘 주도하는 업종들이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늘 나오고 매매할 종목들도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용하시면서 내가 뭐 카나리아 바이오가 좀 뭐 중장기적으로 뭐 괜찮아 보인다. 그거는 뭐 관점의 차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 드릴게요. 뭐 한 가지 쪽에만 집중 투자, 비중 투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딱히 누굴 믿고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늘 수익적인 부분만 챙겨가면은 그 회사가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필요한 건 수익이다. 요것만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브경제TV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이용하시면서 조금 더 내가 액티브한 매매 혹은 시장에 좀 대응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지금 영상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저녁 시간대 운동도 산책도 하기에 좀 괜찮은 날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